안녕하십니까. 이벤트 버지팅 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강의를 맡은 마이스 플랜즈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들이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강의 계획서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마이스 플랜즈 사내 이사 겸 실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부산청년 CEO 협회 교육서비스 부분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배들 중에서 가장 특이할 것 같은데요. 영산대학교 학번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학사, 석사, 그리고 교직원 학번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영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를 03학번으로 입학을 하여 졸업을 하였으며 영산대학교 관광대학원 석사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모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공모전 동아리 이벤토피아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전국 공모전에 총 8번 참가를 하고 5번의 수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4학년 당시에 사단법인 부산관광컨벤션 포럼이 영산대학교에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사무국 직원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관광 컨벤션 포럼이라는 사단법인 기관에 있어 본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실무적인 예산관리법과 그리고 회계적인 부분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교육 철학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입니다. 제가 실무에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들이 어떻게 실무에 적용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의 주제인 이벤트 예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실제로 기획하시는 행사에 견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목표입니다.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는 기업에게 있어 마케팅, 회계, 인사, 생산과 함께 수평적 관리 기능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의 하나로 특정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이의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관리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다. 재무관리의 관리적 기능을 초점으로 봤을 때 의사결정과 정상 재무관리는 조직의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 시행, 통제, 과정 중 재무관리에 대한 계획, 시행, 통제의 제반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조직의 소요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재무 기능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 시행, 통제 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도 읽다 보니 말이 좀 꼬이는데요. 재무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회사의 첫 번째 목표가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익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의 일련적인 연결 흐름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란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통제 등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정하여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행위를 다루는 학문이다. 예산관리는 목적과 적용 범위, 예산 기간, 예산 과목 등의 사항과 예산관리 조직, 예산 체계 및 편성과 예산의 집행 및 통제, 예산의 실적과 분석 보고 등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이벤트 분야의 예산 재무 관리는 주최자 입장에서 이벤트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벤트 재원 조달 관리, 예산의 관리, 자금의 관리입니다. 재원 조달은 기존의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지원을 받는다든지 추가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산 또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강의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이 과목을 통해서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4개의 질문이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사기획서는 작성할 수 있는데 예산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모전이나 수업 과제로 이제 제안서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서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항상 막막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수입을 잡고 어떻게 지출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강의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에 인턴이나 취업을 했을 때 서류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랑 실무랑은 약간 차이가 많다라고 느끼실 건데요. 실제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입이 아닌 서류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쓰이는 서류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예산 관련된 서류와 그 외의 업무적인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금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가르쳐 드리면서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할 텐데요. 지원금의 종류는 행사를 할 때 행사에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 또는 대관비를 지원받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직원 인건비의 지원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부터 나는 어떠한 지원금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관리다 보니 나가는 세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이 있어야지 조금 취업을 했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본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이벤트에 있어서 재원 조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기업 경영 이론에 입각한 예산 및 재무관리 기본 이론을 학습한다. 마이스 이벤트에서 예산 조달 및 자금 관리 기법을 학습한다. 행사 예산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과나 이제 회계과의 모든 지식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배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업에 들어갔을 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과 그리고 실무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사 예산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끔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의 제목이 조금 어렵죠? 예, 이 교과목을 풀어서 보시면 이벤트 예산과 재무관리 이렇게 2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벤트 예산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각각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할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예산 부분에서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교육을 먼저 선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이해도가 빠를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행사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행사 예산 산정 방법 교육, 행사 관련 기준법 교육, 행사 항목별 산정 단가 교육, 마이스 산업 금전적 지원 사업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서 배우시게 되면 예산을 작성하고 어떻게 지원금이나 어떻게 협찬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쪽은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기준으로 재무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수익과 지출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재무 관련 항목 보고 양식에 대한 교육, 회사 수익 산정 방법 교육, 그리고 마이스 기업 세금의 이해,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회계팀의 소양만큼은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산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적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 만점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입니다. 출석은 20%의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신 숫자만큼 평가가 되는 건데요. 간혹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재는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났을 때 지각은 어떻게 반영하냐면 지각 3회를 결석 1회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을 2번 했다 할 경우에는 결석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각을 4번 했다 하면은 결석이 1회로 처리가 됩니다. 그 외 결석은 결석으로 청을띠가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현장 실습이나 기타 학교에서 관련된 스케줄로 인해서 수업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단체일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개인별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그 행사를 다녀온 후 여러분이 공문을 제출을 하면 출석을 한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그럼 중간고사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의 배점은 30%로 되어 있고요. 서술형이 아닌 명확한 답이 있는 객관식과 주관식 필기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전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학문들은 이론에 많이 집중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 이론을 가지고 중간고사 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견적서 작성이라든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레포트 과제물에 대한 점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은 10%의 배점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지만 팀을 나눠서 팀별 과제물과 그리고 기말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레포트 형태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를 이제 같은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아직 미정이고 주제는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는 30%의 배점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과제물의 조별로 이제 팀별 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의 발표 점수는 교수인 저도 매기지만 타 팀의 인원들이 여러분들의 발표 점수를 매길 예정이고요. 그래서 교수평가 70%, 타팀 평가 30%, 합쳐서 100%의 환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산점 10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라는 의미로 질문 점수를 부여했고요. 1인당 질문을 1개 할 경우에는 2%의 성적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5개의 질문할 경우에는 가산점 10% 모두를 받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죠. 이 질문 점수를 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어떠한 질문이든 상관이 없으니 꼭 질문 점수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본 강의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100%의 점수는 순위를 매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순위를 기점으로 이제 20%는 A 등급, 30%는 B 등급. 그래서 학교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서 A 등급과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서 점수가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성적평가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본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차별 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강의에 대한 설명이 1주차 내용이 될 거고요. 2주차의 내용은 마이스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이스 산업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PCO, PEO의 업무, 그 외에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현재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에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될 건데요. 그래서 2주차 강의도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차의 내용입니다. 3주차의 주제는 행사 수주 및 결과 보고 프로세스의 이해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같은 대행사가 어떻게 이제 행사를 이제 대행을 받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정상과 결과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일련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은 대행사가 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또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주차 때는 회사 매출과 매입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이제 돈이 들어오면 수익인 거고 돈이 나가면은 이제 지출인 거죠. 그래서 매출이 돈이 들어오는 거, 매입은 돈이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항목별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세금은 또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율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사에서는 어떻게 서류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온라인 강의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이벤트 재원 조달 관리 중에 이제 자체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뭐 대행이 아닌 이제 직접 자기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행사 때 어떻게 이제 돈을 이제 자원을 이제 조달을 하고 이제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수입을 남기는지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5주차 때는 이제 자체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6주차 때는 이벤트 재원 조달 관리의 대행 행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대행 행사는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자금이 아닌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7주차 때는 입찰 공고의 이해입니다. 아무래도 대행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가 이제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 때는 마이스 공정거래 가이드를 통한 회사 수익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것 같은데 마이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회사 수익이 몇 %여야 되고 이제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무를 진행을 할 때 좀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정해놓은 가이드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아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떻게 수입 배분을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8주차 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주차 때는 세금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수입이 발생을 하면 어떠한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몇 번 나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9주차까지 이론을 배웠으면 10주차 때는 중간고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아닌 객관식과 주관식의 필기시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11주차 때는 행사 대행 입찰 공고서 분석을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이제 대행사가 어떻게 이제 공고를 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한 스텝 1의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이제 행사 대행의 공고서와 가업 지시서를 다운을 받아서 이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예산을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주차 때는 행사 항목별 업무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사 예산을 쓰다 보면 렌탈 비품에 대한 항목, 그리고 시스템, 대관, 인력, 운영비 등의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길래 얼마의 금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들에 대한 모든 이해가 끝나셨으면 13주차 때는 단가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항목당 금액이 지정된 금액이 있을 예정이 있을 거고요. 근데 시스템이나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무에서 예산을 측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14주차가 되면 실질적으로 행사 견적서를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나라장터의 공고를 보고 어떻게 항목을 구성해야 되는지, 그 항목에 얼마의 단가를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다고 하면 견적서 작성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행사가 끝난 뒤에 이제 사후 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5주차는 보강 수업주인데요. 이때는 뭐 제가 생각하는 주제 또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주제에 맞춰서 보강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얼굴 뵙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제는 저희가 얼굴을 보게 되면 그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주차 때는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별 발표 시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수인 저도 평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이 평가가 비방이 아닌 여러분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의 시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6주차까지 하시면은 본 강의가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회사에 인턴을 왔을 때 어떻게 예산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고 어떻게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능력만 가지시게 되면 이 수업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6주차까지의 수업 진행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제 교과목의 제목이 이벤트 버지팅 앤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인데요. 발음부터가 너무 어렵죠. 저도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끊김이 있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는데 강의 제목을 영어로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벤트 예산과 재무 관리 이렇게 강의 내용을 한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도 가능하겠어요? 뭐 아니면 이벤트 예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가 어려운 이벤트 예산과 재무 관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답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돈 관련하고 예산 관련된 내용을 재밌게 가르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신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수업에 비해서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힘들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렵고 힘든 걸 버텨내서 이제 자기 걸로 학습을 하시는 게 진정한 차별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재미있고 즐겁고 조금만 해도 성적이 나오는 학문은 누군가가 하더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힘들고 재미없고 지루하지만 좀 더 버텨주고 좀 더 인내해 주시고 좀 더 학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차별성이 있는 능력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주제가 뭐 16주차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대면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 중에서 이제 빼더라도 뭔가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주제가 있으면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반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사태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7,000명이 넘은 상황인데 이게 3월 안에 정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타격 입는 거는 저희 마이스 업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강의로 한 학기를 다 진행을 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 관리 잘 하시고요.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리고 손 세정제를 이제 핸드크림처럼 자주 바르시면서 코로나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이벤트 버지팅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의 교수 이준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이스 산업의 이해, 좀 더 소프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거 한 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말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차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